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 중국 기업 특히 난리가 난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래 연초에는 매주 한 번 찍기로 제가 약속을 했지만 이 유튜브 때문에 제가 과로로 쓰러져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유튜브 찍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하반기에는 컨셉을 좀 달리해서 저희 팀의 가장 막내 저희 팀의 가장 막내이고 이 영상을 편집하는 우리 승진님께서 저를 딱 붙잡아 앉혀놓고 ESG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런 컨셉으로 좀 짧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앞에 우리 승진님이 앉아 계시고요. 저희가 ESG에 대해서 조금 승진님이 정말 승진님 차원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왜냐면 너무 ESG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사실은 점점 더 조금 그 전문적인 내용은 너무 전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알아야 되는 소비자나 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입문자들은 또 여기를 따라가기엔 또 컨텐츠가 너무 여기는 또 앞서 나가고 여긴 또 너무 모르고 그래서 초보용, 고급용, 입문자용, 좀 전문가용 나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제 대학생들도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도 아니면 뭐 ESG에 진짜 좀 관심이 있고 이게 뭐 전문가들도 사실은 워낙 이 환경이나 이런 쪽 이슈가 뭐 최근에 계속 변하고 있고 막 새로 생겨나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다 아는 전문가가 없어요. 서로 그냥 같이 공부해 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국경세. 근데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 영상인데요. 네. 탄소 국경세에 대한 영상에 어떤 분이 탄소 국경세 시행에 관련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해서 탄소 국경세 네.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 그러면 탄소 국경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탄소가 말하자면 관세는 알죠. 나라에서 나라로 서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관세 같은 걸 내는 거잖아요. 예, 그게 관세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탄소라는 거를 관세처럼 매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왜 이게 생기냐 하면 원래 탄소 국경세지만 진짜 말로는 CBAM 줄여서 여러분 CBAM 요거 아니고요. CBAM이에요. CBAM 카본 탄소 보더 국경 어저스먼트 조정 메커니즘 제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서 CBAM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도 탄소를 내뿜죠. 유럽도 탄소를 내뿜죠. 그잖아요. 그러면 제가 탄소라는 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를 얘기를 할게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은 탄소를 줄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훨씬 더 많이 내뿜지만 한 100만 톤이 지금 탄소가 나오고 있는데 얘를 10만 톤으로 줄이고 싶어요. 자, 그럼 이 100만 톤을 내뿜고 있는 되게 많은 자동차도 내뿜죠. 그리고 건물도 내뿜죠. 그리고 또 산업, 기업에서, 공장에서 제일 많이 내뿜을 거 아니에요, 또. 네. 그죠? 여러 군데서 내뿜는데 지금 이 내뿜는 걸 한꺼번에 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일단 그 유럽에서 하고 있는 건 공장, 기업, 산업에 대해서 이 온실가스 100만 톤을 10만 톤으로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10,000톤 배출할 수 있어. 너희들은 2만 톤. 너희들은 3만 톤. 이렇게 배출을 할 수 있게 할당을 정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할 수 있게끔. 공짜로. 왜 그러냐. 얘를 가지고 만약에 갑자기 니네 탄소 이만큼 많이 내니까 10만 원 벌금 내. 그러면 이 나라의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인 나는 어쩌겠어요. 갑자기 내가 열심히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10만 원 탄소 세금을 내래 나라에서. 그럼 나 어떻게 하겠어요? 승진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사장인데 갑자기 나라에서 10만 원어치 세금을 내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갑자기 내야 하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여기만 있어? 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해 버릴 수도 있잖아. 굳이 한국에서 공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유럽 아닌 다른 나라에 가면 10만 원 안 내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데, 얘를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요만큼은 무상으로 네가 A라는 공장은 10만 톤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은 니네가 내는 것만큼 유상할당 돈을 내고 배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상할당과 무상할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 A라는 기업은 나라에서 한 10만 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A라는 공장이 열심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내뿜었어요.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13만 톤을 내뿜었다고 쳐봐봐요. 그래가지고 13만 톤을 내뿜으면 원래 배정받았던 10만 톤인데 3만 톤을 더 내뿜었잖아. 그래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딴 데서 탄소 줄인 거를 만큼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업 사장이야. 지금 갑자기 탄소 많이 내뿜어가지고 딴 데서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나는 어쨌든 탄소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소를 자꾸 줄여나가려고 하는 게 배출권 거래제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내게 하게끔 세금을 물리면은 또 조심조심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10만 톤인데 13만 톤을 배출했으니까 3만 톤에 대한 거를 돈으로 내라. 그렇지, 돈으로 내라. 아니면 얘네가 돈으로 내는 대신에 다른 데 줄인 기업 있죠. 줄인 기업. B 기업은 얘를 똑같이 10만 톤을 받았는데 얘는 5만 톤 엄청 잘 줄여가지고 5만 톤만 배출을 했어. 그러면 얘는 5만 톤을 팔 수가 있어. 그러면 B 기업은 A 기업한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B 기업은 그럼 더 좋아가지고 더 많이 줄이겠지, 계속.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돈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의 천재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거래에 의해서 탄소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돈 내야 되니까 자꾸 줄이게 하고, 조금 배출하면 그걸 갖다가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유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배출권 거래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유럽이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한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이 배출권 거래 가격이 이제 막 형성이 되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13만 톤을 배출했는데 여기에서 사와야 되잖아. 시장에서 사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이게 막 배출권이 이제 사고 팔리니까 얘가 주식처럼 주가처럼 가격이 있는 거야. 탄소를 낸 거에 대해서 이 가격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었는데 이게 20,000원, 30,000원, 40,000원. 유럽에서는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작년에 10만원까지 올라갔어. 이걸 10만 원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야. 톤당. 예를 들면 1톤당 10만 원. 10만 원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야. 10만 원이나 주고. 왜 그렇게 오르겠어요? 앞으로 이 배출권이 유럽의 규제가 많이 심해지니까 배출권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배출권을 내놓는 사람은 적은 거야.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은 적은데 수요자는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10만 원이야. 한국은 지금 똑같은 배출권 거래제지만 한국은 얼마인 줄 알아요? 한국은 한 2만 원, 3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중국에도 배출권 거래제를 작년에 시행을 했어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내뿜는 나라거든요. 중국도 시행을 했어. 중국은 얼마인 줄 알아요? 바로 맞춰봐. 5만 원? 중국은 작년에 시행해가지고 5만 원 하면 중국 기업들 막 다 나가려고 큰일 나겠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아직 싸. 중국 10,000원. 우리나라는 한 2만원. 유럽은 10만원. 자, 그러면 내가 유럽 기업이야. 그런데 똑같은 철강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3개가 있다고 쳐요. 유럽 기업, 한국 기업, 중국 기업. 자, 제품은 똑같은데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훨씬 더 원가가 비싸게 만들고 있잖아. 탄소 때문에. 얘는 10만 원을 갖다가 자기 원가 제품 만드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나라 애들은 쟤들도 탄소 배출하고 쟤들도 탄소 배출하는데 말이야.
훨씬 더 쟤는 2만 원짜리 얘는 1만 원짜리 반영하니까 훨씬 불리하잖아요. 그러네요. 탄소 배출 똑같이 하는데 말하자면 지구를 오염시키는 건 다 똑같은데 왜 우리만 그렇잖아요. 아, 네. 유럽 기업 입장에서 열받겠지. 네, 자기는 1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유럽 기업이 막 난리치는 거야 정부한테. 왜 우리만 이렇게 비싸게 물건을 만들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다 딴 데 가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요만큼 니네 8만 원 중국에 대해서는 9만 원이게 되겠죠. 그만큼을 보전해 줄게. 니네 나라들 이때까지는 돈 안 냈지. 탄소 배출 많이 해도 그 가격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니네 돈 조금 냈지만 이제 유럽에 수출하려면 니네도 한국은 2만 원이었으니까 8만 원어치를 더 보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 갑자기 뭐 그렇게 많이 된.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 중국 기업 특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최근에 EU가 이 관련한 법안을 최종 승인을 했거든요. 승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 탄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 철강, 시멘트 이런 탄소 많이 배출. 그다음에 비료, 알루미늄, 전력 생산하는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어. 그런데 더 늘어났어. 9개 분야로.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유기화물 이 9개 해당되는 업종. 이 업종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럽에 수출할 때는 유럽 탄소만큼을 돈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진짜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찬성이야, 반대야? 저 같으면 좀 다시 협의를 하거나 네.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과 지금 유럽 바깥에 있는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시진핑이 네. 마크롱 대통령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갑자기 니네 이러면 어떡하냐. 지금까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는 말하자면 WTO가 국제적인 어떤 무역 질서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WTO 위반이다. 니네 이렇게 갑자기 관세를 세게 매기면 이거는 우리 같은 나라한테 너무 피해가 커. 막 이렇게 막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방법이 없네. 네. 뭐 이렇게 소송, 뭐 국제 소송을 벌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WTO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소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나라들끼리 비유럽 국가들끼리 뭐 뭉쳐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한다라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각자 도생으로 이것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우리 이제 많이 길었는데 어떻게 탄소 장벽이잖아요. 자, 이거의 교훈은 뭘까? 교훈.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적게 배출하면 이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적게 배출하고 적게 배출한 만큼 이제 보상이 따르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지. 네. 그래서 결국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레카 이런 느낌. 유럽 애들은 엄청 일찌감치 1990년대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20년 감축한 지 20년이라고요. 20년이나 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감축 기술도 발달해 있고, 우리하고 잽도 안 되지.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 20년 지금 20년 성인하고 지금 이제 뭐 한 서너 살 애기하고 지금 경쟁하는 거예요. 탄소나 이런 거에 관한 한 얘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 가지고 이제 딱 사다리를 쳐버린 거야. 못 올라오게. 명분도 좋잖아요. 지구가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니네는 지금 동참하지 않을래? 사실은 그렇지. 어쩌겠어.
늦어도 해야 되는 거지. 한국 기업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뭐랄까 참 그래서 음모론도 있어요.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다. 선진국의 자기들은 이미 사다리 쫙 높은 데 있으면서 이제 이게 못 올라오게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모론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명분 싸움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명분 싸움이 안 되니까 한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하루 빨리 감축 기술도 막 개발하고 어쨌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떻게 뺄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찬성 반대 토론을 할 경우에 뭐 찬성 반대 토론을 할 수가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사실. 네, 네, 좀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앞으로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표님의 그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전경련이나 또 뭐 무역협회나 이렇게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도 국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선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이러한 지금 비즈니스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글로벌하게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글로벌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물건을 내수 시장만 우리나라 국민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고요. 수출을 다 대부분 한다고. 유럽 사람들한테 팔고 뭐 유럽 기업한테 팔고 미국 사람들한테 팔고 미국 기업한테 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국내 사정이 어렵다라고 우리나라 정부한테 탄소라든지 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해달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정경련이나 뭐 무역협회 이런 걸 통해서 협회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국내용이라는 거죠. 결국은 글로벌에서는 이미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럽만 탄소 국경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맞을 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뭔가 미룬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가 답답하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이 지점에 대해서 올라타야 되고 최대한 기회로 잡아야 되고 이런 그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고 오히려 정부에 요구할 것은 이거를 더 많이 빨리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감축 많이 하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은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오히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우리 승희님 탄소 국경세 이해시키기 프로젝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